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집안과 파혼하고 지금은 솔로가 된 30대 초반 공무원 여자입니다. 사람 생김새 다 다르고 생각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은 정말이지 처음 봤네요. 그래도 예식장만 계약한 상태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신혼여행이며 스드메 더 깊게 들어가 신혼집에 가전 가구 넣은 상태에서 파혼하게 됐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요? 아마도 그런 고충을 겪는 게 두려워 파혼하지 못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해져 옵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와 결혼을 준비했었습니다. 식품업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나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참 저에게 자상하고 애틋하게 사랑해 주었던 남자라 연애는 정말 행복하게 했었어요. 남자가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아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예비시댁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었고 조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 하신 아주 평범한 집안이에요.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집 하나 있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 역시 돈을 대단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인데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알바로 쇼핑몰 모델도 했었을 만큼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 소개팅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전 남친도 그중 하나였는데 마음이 잘 맞아 사귀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예비시댁과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 때 한정식 집으로 남친이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으로 착석했는데 생각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참 호탕하고 밝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계를 풀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은 이미 본인 아들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서 참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성격이라고 칭찬하시더군요.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훌륭하다며 제가 며느리로 참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꼭 해주려고 했어.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로 해줄게. 라고 하시길래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훌쩍 뛰어버린 시대에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문제를 시댁에서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1, 2억 해주시는 것도 흔치 않은데 무려 10억이나 해주신다니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여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집 대출 갚아가며 살 줄 알았는데 신혼부터 10억짜리 집으로 시작한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군요. 예비 신랑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맞아. 우리 집에서 나 장가가면 집 해주신다고 약속했거든. 너 결혼 잘하는 거야. 라며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사실 예비 신랑의 그런 허세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셨고 예물 예단은 허례허식이라 필요 없으니 그냥 그 돈 아껴 결혼 준비에 보태라 하시더군요. 반반 정도 돈 내어 진행하길 원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는 결혼 날짜를 받아오겠다 하셨고 8개월 정도 후인 11월이더라고요. 요즘 결혼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려면 1년 정도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예식장 찾아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 삼아 투어를 다니곤 했죠. 그래서 저희 집이랑 시댁 사이쯤에 있는 경기도 모 예식장이 괜찮아 보여 그쯤으로 리스트를 짜서 양가에 알려드렸더니 저희 집에서는 괜찮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시댁에서는 별로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근처 지역 다른 예식장 2개를 더 골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퇴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떤 예식장을 원하시는지 콕 집어 말씀해달라고 예랑이 통해 전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는 우리는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 집에서는 호텔 말씀 안 하시니?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10억짜리나 해오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예비 시모의 속뜻을 알겠더라고요. 남자 집에서 집을 해주는 대신 여자 쪽에서 할 만큼 도리를 해라 이거더군요. 시댁에서 반반 결혼하라고 하길래 저는 저 모아둔 돈 3천만 원 탈탈 털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도 저 결혼하면 어느 정도 도와주시겠다 하셔서 5천만 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돈이랑 저 모은 돈 합쳐서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신혼집에 가전 가구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예식은 제 사정에 비해 너무 분에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잘 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힘으로 결혼해야 하니 적정 예산에 맞게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수준의 호텔식을 원하냐고 하니 예비 시모가 적어도 신라 호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거기 야외 예식이 예쁘던데 한번 알아봐. 우리도 어느 정도 해준 보람을 느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인맥이 넓으시단다. 높으신 분들도 오고 그러는데 수준을 좀 맞춰서 식을 올려야지. 부모님이랑 상의 안 해봤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당황해서 결혼은 서로 반반 돈 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둘 주머니 사정 고려해 알아봤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그럼 호텔 야외식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식 최소가 5천이고 야외는 거의 1억은 써야 할 것 같은데 저나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 해주실 여력이 안 되세요.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좀 언짢은 티를 내며 무슨 1억씩이나 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실내식으로 알아보던지. 그 정도 성의는 보일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이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10억 정도 신혼집을 해주는 남자 집이 없으니 웬만하면 예비 시댁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다 라는 의견과 그건 갑질 같다. 우리가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비 시댁에서 먼저 집 해준다고 말씀해 주신 거니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남친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처음엔 자기가 집에 잘 이야기해보겠다더니 나중에는 엄마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군요. 예비시댁에서는 남친 아버지 사업 때문에 호텔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대출을 받아 식을 진행하되 예비 시모가 원하는 야외식은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죠. 그랬더니 선심 쓰듯 알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장난 아니다 보니 10억짜리 집을 해주신다는데 이 정도는 맞춰야지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호텔 예식장을 잡아두었죠. 예약금만 2천만 원 냈습니다. 물론 제가 바로 목돈이 준비되지 않아서 남친이랑 반반 냈어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 쪽에서 추후 다 내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예비 시모가 참 잘했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하시길래 큰 산 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더군요. 신혼여행 스드메 같은 건 예비 시모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전 가구 알아보려고 하니 예비 시모가 계속 동행하려 하시더군요. 시간도 예비 시모한테 맞춰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말에 특근이 잡혀 평일밖에 시간이 안 되어서 남친이랑 수요일 저녁에 만나
가전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수요일 저녁은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며 주말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저 없이 아들이랑만 가전 보고 계약하겠다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우리 신혼집 가전을 사주시겠다는 건가 싶었네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비 시모 뜻은 본인이 고르고 결제를 제가 하라는 거였네요. 너무 황당해서 어차피 제가 결제할 거 저도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 한다고 하니 예비 시모도 기분이 나쁜 듯 무조건 주말로 시간 빼라 고집 피우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가전 가구는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없던 일로 했더니 예비 시모가 저더러 고집이 세다고 했다더군요. 그걸 예비 신랑이 저한테 전했어요. 그놈도 참 웃기죠.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 보니 이 결혼 과연 맞는 건가 싶더군요. 남친은 참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면 잘 살겠다 싶었는데 벌써부터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대는 예비 시모 자리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남친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한 번 크게 싸우고 제가 파혼하자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예비 시댁에서도 처음엔 그럴 거면 그냥 파혼하라고 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개혼이라 내가 많이 설렜나 봐.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한 거 인정하마. 이제부터는 정말 니들 뜻대로 해. 우리 아들이 널 참 많이 좋아하나 보다. 라며 씁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남녀 간 정이란 게 뭔지 결국 다시 붙어서 결혼 준비 재개하게 되었고 한동안 예비 시모가 정말 간섭 안 하시더군요. 참 순진하게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 엎어놔야 고부 갈등이 해결되는 거구나 싶었네요. 예비 시댁의 시꺼먼 속내를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가전을 다 정해놨고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구였는데 집 구조를 알아야 가구도 넣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어떤 집을 주실 건지 남친 통해 여쭤봤는데 계속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하셨다더군요. 처음엔 서울 강동구 역세권 24평짜리 집을 주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경기도 모 신도시 34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바꿔 본인들이 세를 주고 있는 경기도 어디에 23평짜리 빌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살으라 하시더군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어쩐지 마음이 안 놓여 그 집 시세를 찾아봤더니 7억 5천 정도였어요. 제가 속물인 건가요? 10억이랑 7억 5천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친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마 잠깐만 살다 다른 집 이사가게 해주실 거라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도 본인 부모님의 뜻에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저도 솔직히 예식장이란 가정 구하는 데서 예비 시모한테 대인 게 있기 때문에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죠. 어머님께서 10억 정도 되는 집을 해주시겠다 했고 그걸 이유로 예식도 원하시는 대로 호텔로 잡고 가전 고를 때도 솔직히 갑질하신 거 맞잖아. 우리 그래서 파혼할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집? 아예 안 해주셔도 상관없었어.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받고 어머님 의견 맞춰드렸던 거고. 근데 이건 아니지. 확실하게 해야 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1, 2억의 문제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예비 신랑도 생각이 깊어졌는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보겠다 하더군요. 이런 미적지근한 남친의 태도도 사실 훗날 파혼의 이유에 속하긴 했어요. 본인 집에서 10억 해준다고 했을 때 어쨌든 덩달아 어깨가 솟아있던 그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집에 전했는지 예비 시댁에서 저 좀 보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약속 잡고 예비 시부모님이랑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모가 인자하게 웃으며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 그래,
나 같아도 많이 소갈이 했을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살라는 집은 허름한 7억짜리 빌라니까. 그치? 라며 저를 이해한다는 듯이 달래더군요. 그러면서 해명하기를 본인들 부동산 사업 때문에 당장 딱 맞는 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었다면서 저더러 이해를 좀 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말했죠. 10억이 아니라 1억, 아니 1,000만 원을 보태주셔도 감사한 일이죠. 자식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당연히 돈 대주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정도 집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원망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맞고요. 라고 제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했더니 예비 시모가 입을 꾹 다물며 생각에 잠긴 듯 한참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해는 해. 그런데 너도 아들 가진 부모 되어보면 알 거다. 내 자식 잘 살라고 집 해주는 거긴 한데 바라는 게 아예 없을 순 없어. 그게 이치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바라는 걸 네가 맞춰주는 게 널 위한 길이기도 해. 사람은 말이다. 할 만큼 해야 할 말이 생기거든. 예비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원래 세상 이치가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뜻 잘 알겠다면서 저더러 쉬운 며느리 아니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곤 깔깔 웃으시더군요. 알겠어. 당장 어렵긴 한데 최대한 올해 겨울쯤으로 맞춰볼게. 강동구에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준 게 있어. 세입자한테 이야기해보고 빨리 빼보마. 나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 10억에 맞춰야지. 라며 선심 쓰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간 손해보는 게 아니란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들 원망을 하게 될 텐데 피차 서로 기분 안 좋을 바에 할도리는 하는 게 낫겠지? 라고 하시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쭙습니다. 내 말은 너도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누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친구들한테는 시집 잘 갔다고 자랑할 수 있고 네 친정 부모님한테는 딸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안심시켜 드릴 수도 있고 10억짜리 집 요즘 시세로는 보증금 몇 억에 월세 150에서 200 사이야. 그건 알지?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탭을 꺼내 본인 하시는 부동산 사업 관련 서류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시세가 이 정도라며 저희가 이 집에 살면 한 달에 원래 어느 정도를 내야 한다며 저더러 땡 잡은 줄 알라고 막 세뇌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알겠다고 수긍한 상태인데 너도 알진 모르겠다. 한 달에 월세조로 얼마씩 주기로 했어. 우리한테.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지만 돈 오고 가는 건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어? 아들이랑 너랑 버는 돈에서 딱 50만 원씩 각출해서 우리 주기로 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100만 원씩 매달 아버님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집 안 받을래요. 차라리 그 돈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차피 우리 재산이 다 나중에 니들한테 갈 건데 월 100만 원이면 싸게 치는 거지.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세상 이치가 다 그런 법이야. 어머님, 저는 공무원이라 월급 엄청 적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인데요. 현수 씨가 지금은 돈 잘 번다지만 만약 사업 접고 돈 못 벌면요? 저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결혼하는 건데요. 그 말에 예비 시모가 깔깔 웃으며 그러면 네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겠지. 네가 자식이 없어 봐서 그래. 사위 쪽에서 집을 그리 좋은 걸 해주셨는데 설마 도움 안 주시겠니? 네?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월 100만 원씩 매달 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너는 똑똑하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잘 알 거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띵하게 멍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친정에 손을 벌려서라도 돈을 타내 시댁에 돈을 들여야 한다니요. 10억짜리 집 받았다가 내 인생 전체를 시어머니한테 저당 잡히며 꼼짝 못하고 살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사업 상대가 아닌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억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 집이라도 그냥 맘 편하게 살고 싶어요. 파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아니 그래도 어른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선 지켜 딱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야지. 따박따박 대드는 것도 참아줬더니 뭐? 파혼? 예 해준대잖니. 남들은 10억짜리 집이 뭐야? 1,000만 원도 못 해주는 집이 수두룩 빽빽이야. 봐 너희 부모님께서도 당장 5천만 원 해주시는 게 다잖니.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맡겨둔 듯이 집을 막 내놓으래. 라고 하시더군요. 끝까지 제가 집 때문에 파혼한다 생각하시는 게 정말 그들답다 싶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없는 집에서 자라 자존심만 세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교양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대받아치니 뒤로 넘어가려 하시더군요. 그날 바로 남친한테 파혼 통보했고 다신 얼굴 안 보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도 명의 이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쭉 사는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명의 변경에 아들 쪽으로도 증여해 줄 생각이 없으셨대요. 게다가 결혼하면 저더러 1억 정도 들여서 집 리모델링하고 들어오라 시킬 참이었다더군요. 그렇게 집 고치고 나면 예비시모 그 돈돈거리는 성격에 저희 그 집 계속 살게 하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며 저희더러 집 내놓고 나가라 할지도 모르는 거였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월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면서 나한테 숨겼으니 너도 사기꾼이나 다를 바 없다고 퍼부어댄 후 돈 아까워 죽겠으니 호텔 식장 계약금 낸 거 도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1,000만 원 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남친은 주려고 했는데 남친 부모님이 절대 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도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길래 저희 언니랑 전 남친 가게 찾아가 회유했습니다. 돈 주면 다시 만나겠다고 했더니 전 남친이 울면서 바로 1,000만 원 보내주더군요. 돈 송금된 거 보자마자 저희 언니가 깔깔 웃으며 뻥이다 이 새끼야. 너도 네 엄마가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당해봐. 사람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지 너도 제대로 느껴보고 네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했네요. 전 남친 울고불고 난리 나고 전 남친 엄마, 그러니까 전 예비시모도 뒤집어질 듯이 화내며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치만 타격감 전혀 없었네요. 저는 돈 다 돌려받아서 손해본 거 없고 전 남친은 2,000만 원 손해봤으니까요. 돈돈거리는 사람한텐 돈으로 복수하는 게 최고더군요.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긴 여정의 레이스를 끝낸 것처럼 허무하지만 그래도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짜리 집 참 달콤하지만 전 남친 엄마가 제대로 된 교훈 하나 알려주셨네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합니다.